고리원전이 소방청의 위험물 전수조사에서 100건 가까운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특히 일부 불법 사항은 17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원전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리원전은 지난해 소방청의 사상 첫 위험물 점검에서 91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소방청 점검이 끝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지적사항의 30% 정도를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설인 원전의 특성상 수정도 까다롭다는 게 원전 측의 설명입니다. 1급 보안시설인 원전은 기기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 자체 소방대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이란 특수성까지 맞물리면서 소방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5년 전 한빛 원전 점검 때도 100건 가까운 지적이 나올 만큼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기들 소관 사항이다. 그 대신 지자체는 사후에 알아라 정도, 요 정도 어떤 업무 한계가 있는 거죠. 알려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기 사실입니다. 특히 고리원전은 건설 자체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이번 점검에서 지난 2006년 옥내 저장소 배출 설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17년 만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고 내부에 있다고 하는 건 무색하게 지금 너무 많은 또 지적들이 생겼고 고리원전은 대부분 안전과 무관한 건이라면서도 신고리 1호기 예방정비 기간 등을 통해 남은 지적사항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지난달 부산 기장군에서 멧돼지 포획금 부정수급이 벌어졌다는 KNN 보도 이후 전수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는데요. 부실한 멧돼지 사체 확인 절차가 도마에 올랐는데 환경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기장군 유해조수 포획단 A씨가 멧돼지 포획 숫자를 부풀린다는 의심을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3개월에 걸쳐 기장군을 조사했는데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1년간 모두 269마리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A씨가 기장군에 잡았다고 신고한 멧돼지 441마리 가운데 61%가 중복 신고된 겁니다. A씨는 멧돼지 한 마리를 6마리로 부풀려 신고한 셈인데 기장군 보상액이 마리당 30만 원의 점을 고려할 때 작년 한 해 동안 A씨가 부당 수령한 금액만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검체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해가지고 또 통보를 받았거든요. 거의 올 3월 달에 3월 8일쯤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그 수사 의뢰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멧돼지 포획 포상을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22년. 하지만 부실한 확인 절차에 부정수급 규모도 커졌습니다. 유전자 분석 방식으로 처음 46마리가 적발된 지난 2021년 이후 지난해엔 172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의 멧돼지 사체 처리 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지자체는 사체 사진을 재활용해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멧돼지의 다른 면을 찍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진을 찍어도 알아차리기 힘든 겁니다. 기장군에서 대규모 부정수급 사태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지침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고 GPS 정보를 추가로 받거나 아니면은 증빙 사진을 찍을 때도 표지 같은 거를 잘 보이게 찍어서 우리가 개체 구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담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환경부는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의료 위기 때마다 공공병원이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의료 개혁에서도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입니다. 전공이 집단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매달 20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며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민간병원으로 환자 유출이 이어졌고 이후 적자가 불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에 이어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까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꾸려지고 있지만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안에서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의료계는 정부의 현재 의료개혁안만으로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부나 공공에서 의사를 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고 하는데 공공적인 지원이 돼야 이 사람한테 공공적인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거의 전혀 없는 상황. 또 의사들의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병원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많은 수의 의사 증원을 통해 필수 의료로 일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필수 의료가 필요하고 공공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이나 증설 계획이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2,000명이란 말입니다. 일부가 낙수로 필수 의료로 간다. 위험도가 오히려 더 커지지 않겠냐. 낙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공공병원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부산이 60억 원, 경남은 없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밀양의 농가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 공동 숙소를 마련하고 버스를 구입해 출퇴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복지 향상으로 일손도 구하고 일의 능률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의 한 풋고추 농가입니다. 수확의 구슬땀을 흘리는 일꾼들은 모두 라오스에서 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오전 작업이 끝나자 농장주가 차린 점심 밥상에 둘러앉아 시끌벅적한 식사가 시작됩니다. 늘상 제기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당한 처우는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밀양의 풋고추 농가 60여 곳은 지난해 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영농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휴업 중인 모텔을 임대해 외국인 근로자 45명이 지낼 공동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위탁 운영자가 직접 숙소와 식사를 관리하고 법인이 구입한 버스로 출퇴근도 시켜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화재 보험까지 가입했습니다. 복지 수준을 높이면서 생산성이 올라갔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근로자가 잘 지냄으로 해서 각 농가마다 큰 수확을 올리면서 많은 돈을 벌이게 만들어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시 일하러 오고 싶어 할 정도로 만족스러워합니다. ฉันกลับไปลาวฉันจะกลับมาเกาหลีอีกครั้งถ้าเกาหลีมีงานให้ฉันทำฉันก็จะมาเกาหลีอยู่ที่เกาหลีมีความสุขอยู่ที่เกาหลีมีความสุขแล้วก็มีความอบอุ่นมาก 부족한 일손을 대신해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환한 얼굴이 농촌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이 서류를 넘어 이제는 현장에서도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풀어야 할 숙제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업무를 시작한 신공항 사업지원단 현장 사무실입니다. 신축 건물에 사무실만 임대했는데 가덕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현장 주변에 문을 연 첫 번째 공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실한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해 보상 절차 안내 및 민원 상담, 현장 확인과 서류 작성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도 경력직 45명의 채용 접수를 마치고 선발에 들어갔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36대 1인데 행정 4급은 95대 1이 넘을 정도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보상 작업과 건설공단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마찰과 갈등 역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정 부지를 둘러싼 주민 등 지역사회 요구가 표면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제일 요구 사항은 이주 단지입니다. 공항으로 없어지는 대학마을 주민들이 당장 살 곳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주 단지 결정에 있어서 대한교회와 70여 가구의 동선동 생거마을 이주단지 요구에 대해서 즉각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3대째 가덕도에 살아온 김차정 할아버지 역시 당장 살 곳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평생 해온 생업도 없어지면서 이주권과 보상금만으로는 옮길 곳도 없는 사정은 주민 모두가 비슷합니다. 선 이주단지부터 먼저 하고 그 보상을 해줘야 보상을 받고 이주단지에 가서 또 우리가 살라고 하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갈 곳이 있어야지. 더 갈 곳이 없는데 어디 갈 겁니까? 여기에 공항 인근 주민들도 신공항 접근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덕 역사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어업 보상과 토목 공사 등이 시작되면 인근 지역의 불평과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가덕 신공항이 시급한 부산시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KLN 표승유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 수색과 함께 합동 감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해경과 국가수, 해수부, 선박 전문가 등 20여 명은 인양된 선체를 감식해 특히 스크루에 걸린 로프와 충돌 흔적 등 사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좌천동 관문대로에서 4.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까지 3시간 정도 교통정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성면추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성면 해체가 필요한 초중고등학교를 점검해 18곳에서 성면을 완전히 철거하고 나머지 한 곳도 부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616곳 가운데 성면 해체가 필요한 학교는 전체의 5.8%인 36곳입니다. 한편 대책위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내년이면 부산 지역 학교에서 성면을 전면 퇴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진해군항제 개막 전야제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축제 마지막 날인 4월 1일까지 창원 시티투어버스 특별 노선을 운영합니다. 특별 노선은 1시간 동안 주요 벚꽃 명소인 진해역과 진해루, 경화역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시티투어버스는 2층 버스 2대로 운영되고 교통 상황 등에 따라 1층 버스 1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이 오늘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출범식에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은 위성, 전남은 발사체, 대전은 연구와 인재 개발을 담당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가 공개됐습니다. 경남도에서는 2,570억 원을 들여 진주엔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사천엔 위성개발혁신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에어부산이 지역 소통 창구인 전략 커뮤니케이션실을 해체했다는 KNN 보도 이후 에어부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덕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보복성 부서 폐지 결정을 내려 분리매각의 동력을 끄는 두성국 신임 사장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도 어제 성명서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경청하기는커녕 무시하는 처사라며 에어부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12도 선보였던 부산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륙은 19도까지 오르면서 아침에 입고 나온 외투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은 0도선 안팎으로 꽤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16도, 밀양과 창녕은 18도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7도, 김해와 양산은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나날이 오르면서 금요일에는 부산의 낮 기온도 18도 선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